일단 일반적으로 여기 스테이팅만 단독으로 사용하는 케이스들은 많이 있진 않아요. 변수에다가. 일단 그래도 이제 특징은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고요. 두 번째, 그러니까 필드에서 두 번째 이런 변수를 구분한다면은 스테이틱이 붙어있는 클래스 변수의 존재한다고 말씀드렸고요. 원래 목적이 공유하기 위한 어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다고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스테이팅만 붙이지는 않고 쓰기도 합니다. 여기 있는 거 제가 예제로 놓고 실행은 하진 않았잖아요. 보시면은 처음에는 초기화로, 여기 보시면 초기화로 1.0이라고 했잖아요. 이자율을 대신해서 했는데 이자율이 있다가 이자율이 보통 변동금리잖아, 그지? 모두한테 나도 인스턴스에다가 모두에다가 적용하고 싶어요 라고 하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모두 이자율을 같이 올려야 되지, 누구만 이유를 올리거나 그럴 필요 없잖아, 그지? 그때 뭐만이요? 1. 너무 많이 올렸나? 1.5% 0.5% 인상합니다 라고 하시면 뭐 하시면 돼요? 이렇게 인상해주면은 모든 인스턴스 변수에 다 반영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지? 이렇게 접근할 필요도 없고요, 그지? 이렇게 접근할 필요도 없고, 일단 예금 계좌처럼 제가 AA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접근했을 때 1.5로 변경된 모습이죠, 그지? 자, 그럼 여기서 객체 상황에서 변경되기 전 이유는 일단은 뭐 접근하는 방법은 가능하긴 하니까 출력해 볼게요 라고 이렇게 출력해 주시면은 그 AAA 또는 BBB에 있는 이자율이 동일하게 몇 퍼센트? 1.0이고요. 이렇게 변경하고 난 이후에 보시면 어떻게 된다? 다 동일하게 바뀌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개념은 이렇게 사용합니다가 아니고, 그지? 내가 이렇게 변경했을 때 하나만 바꾸면 어떻게 돼요? 각각 다 인스턴스에 다 적용이 되고 있네요, 그지? 이렇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거지, 실질적으로 이렇게 객체 변수를 통해서 접근하는 방법은 쓰지는 않아요 라고, 그지? 다른 거, 이자율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자율을 뭐 표기하기보다는 공통적으로 표기하는 거고, 해당하는 이자 계산 시 만약에 이자를 계산한다 그러면 여기는 이자율, 현재 적용되는 이자율 기반으로 해서 뭐 적용을 하든지 하실 때 쓰실 수 있겠죠, 그지? 변동금리 같은 경우는 얘가 변경 가능하게만 하겠죠 라고. 네, 그 다음에 살펴보실 수 있는 게, 우리 그 앞에서도 예제를 다뤄보긴 했는데, 스테이티 말고 뭐가 붙어 있는 거? 파이널과 동시에 같이 붙여서 쓰는 케이스가 많아요, 그지? 보통은 수학함수 파이 같은 경우 볼 수 있는데, 제가 파이널을 갖다가 붙여서 썼습니다 라고 파이널을 붙였단 말이야, 그지? 물론 파이널이라는 거는 꼭 스테이틱하고 같이 씁니까? 라고 꼭 그렇지는 않아요 라고, 그지? 독립적으로 사용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상관은 없다고요. 근데 이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성질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F. 자, 썼죠. 쓰자마자 뭐가 생겼어요? 액박이 막 쓰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지? 왜 그러는지 좀 보도록 할게요. 자, 파이널이라는 거는 뭐라면 이게 이 값이 최종이라는 의미의 단어예요, 그지? 그러면 최종이다라는 거는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최종의라고 해석하실 수 있는데, 이 값이 최종입니다. 수정이 불가능해요. 의미는 수정 불가의 의미랍니다. 그러면 디폴트 초기화가 되어 있는 모습일 건데, 디폴트 초기화가 되어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값이 수정을 못한다고. 이후에는 수정을 못해요. 앞에서 이자율 같은 경우는 중간중간에 월마다 변경될 수 있으면은 한꺼번에 일괄 처리하기 위해서는 변경할 수 있도록 스테이팅만 넣고 공유 개념으로 쓴다라고요, 그지? 근데 변경하지 않고 항상 똑같을 거예요 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그지? 뭐 수학함수에서 파이 같은 경우 뭐 하는 게, 내가 계산식을 적용할 때 3.14로 할 거예요 라고 하시면은 정해놓고 쓰시지, 얘를 중간에 바꿔버리면 계산식이 바꿔진단 말이에요, 그지? 그런 용도로 쓸 때 파이널과 같이 더불어서 쓰시면 좋아요. 그래서 공유의 목적도 있고
내가 계산할 때는 3.1 쓰고 옆 사람이 계산할 때는 3.14159 뭐 이렇게 계산하고 그러면은 전혀 다른 값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지? 그럴 때. 여튼 뭐 시험 볼 때 공통의 특징을 지니고 계속 적용을 하셔야지 어떤 결과물이 일정하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럴 때 기준 요소를 잡아줄 때 주실 수 있는 요소이고요. 그래서 초기 값을 넣지 않았을 때 얘가 뭐라고 해요? 왜요? 초기 값이 반영이 안 되는 건 아니잖아, 그지? 사실은 디폴트 초기화가 되죠, 그지? 만약에 디폴트 초기화가 내가 원하는 초기 값입니다. 그러면 변경하지 않고 쓸 거예요 하시면 얘를 쓰시면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 디폴트 초기화는 내가 결정한 게 아니고 누가 결정해 준 거야? 네, 컴파일러가 결정해 준 거잖아, 그지? 컴파일러가 결정해 준 거를 마지막 요소로 씁니까? 라고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사용자가 결정해서 초기화한 문장을 말합니다. 걔를 최초 초기화한 문장을 더 이상 수정하지 않을 거예요 라는 의미로 final keyword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non-static modifier 두 가지 중에서 이 두 개를 혼용해서 쓸 때 수정 불가 플러스 무슨 의미가 있다고요? 공유의 의미가 있는데 공유 불가가 아니고 수정 불가 플러스 공유의 의미를 가지고 지니고 있는 것들 일반적으로 얘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상수라고 표현합니다. 상수.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적용하고요. 그지? 숫자 우리 1부터 0부터 9까지 씁시다. 나만 적용되는 거야? 모든 사람들이 다 공유해서 쓰는 거잖아, 그지? 그런 의미로 쓰고 있잖아, 그지? 그러면 0을 0이라고 했는데 0을 100이라고 바꿔서 부르면 거는 의미도 없고, 그지? 어쨌든 변경도 불가능한 요소고요. 0이라고 정해놨으면 0인 거지. 다르게 뭐 부르지거나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지? 변경도 불가능합니다.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게 뭐다? 상수라고 부릅니다. 뭐 시연화에서는 const라는 키워드 통해서 쓰고 있고요. 물론 자바스크립트에서도 마찬가지 변수 선언할 때 상수라는 의미의 단어인 const라고 표기해서 변수 앞에다가 키워드로 쓰실 수 있어요. 변수로 정의할 수 있다고 자바스크립트에서도 const 상수 의미로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상수라고 하고 있는 final static은 일반적으로요. 통상적으로 일반적으로 변수 이름을 대문자로 표기합니다. 모두 대문자로 표기하는 것을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럼 소문자로 쓰면 안 됩니까? 근데 가능합니다. 가능하긴 한데 대문자로 쓰기를 추천을 드린다고. 왜요? 그렇게 쓰기로 거의 약속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나만 혼자 소문자로 독특하게? 근데 그러셔도 상관없다고. 나 혼자 볼 거면 다른 사람한테 배포하기도 하고 공유해서 같이 쓰기도 하고 협업해서 쓰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이런 문법적인 그 단어만 딱 봤을 때도 대문자로 구성됐구나. 이거 이름만 봐도 뭐다? 이거 상수구나. 변경 불가능하구나. 변경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변경 시도를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 변경 시도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지? 일반적으로 어떻게 표기해 버린다고요? 다이렉트로 필드 초기화 해버립니다. 여기다가 일반적으로 필드 초기화. 아래 거는 파이널 넣었더니 옆에서 뜨는 게 아니고, 그지? 여기서 뜨고 있네요, 그지? 왜 여기서 뜨고 있는 거야? 스테이틱은요, 스테이틱 메모리에 할당되고 있는 거니까 만약에 있었다면 스테이틱 에어리어에다가 초기화하시면 돼요, 사실은요, 그지? 여기다 해도 되고 여기서 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지? 파일이라고 넣어주시면 지금 보시면 변경한다는 뜻이겠죠, 그지? 변경하는 뜻이 반응이 안 되는 거고, 이렇게 초기화하시면은 뭐 상관없습니다, 그지? 일반적으로 필드, 얘는 지금 스테이틱이 안 붙어 있는 필드 있죠? 이 또한 뭐라고요? 인스턴스 변수네요, 그지? 인스턴스 변수 중에 하나이겠죠, 그지? 인스턴스 변수입니다. 인스턴스 변수는 초기화를 어디서 하라는 얘기야? 여기서 하라는 얘기잖아. 생성자에서 초기화를 담당을 하고 있는 게 맞겠죠, 그지? 그래서 여기가 뭐가 안 됐다고요? 파이널 필드가 초기화가 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고 있는 거고, 그죠? 여기 있는 거는 그냥 대충 넣을게요. 이렇게 초기화 해주시면은 빨간색이 없어지는 모습이고, 그지?
초기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인스턴스 필드는 언제 초기화가 된다? 객체 생성 시에 초기화되고 있고요. 객체 생성 시에 누가? 네, 생성자 통해서 초기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얘가 초기화 문장이니까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능하다고요. 파이널이기 때문에 다시 변경 초기화 먼저 처리가 됐으면 최초 초기화한 값 있잖아, 그렇지? 얘를 수정할 수 없습니다 라는 뜻이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래서 파이널 키워드만 단독으로 보시면은 그냥 수정 불가하는 최초 정의한 최초 대입한 어사이먼트한 값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변경 불가능한 코드입니다. 그렇지? 왜 그렇다고요? 파이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굳이 언급할 이유도 없다. 그지? 물론 여기서도 안 되고요. 어디서도요? 근데 객체 변수에서도 마찬가지로요. 그지? 여기서 F가 존재합니다. 라고 그지? F를 뭐 할 수 있어요? 변경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당연히 불가능해요. 애초에 접근이 불가능해서가 문제가 아니고 접근이 불가능해서가 아니고 뭐예요? 파이널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요. 그지? 파이널 필드는 그저 어사이먼트 대입할 수 없습니다 라고 나와 있죠. 그지? 대입 연산이 불가능합니다 라는 뜻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정 불가의 의미를 갖고 있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나머지 여기에도 4가지 접근 제한이 있잖아요. 그지? 적용 가능하긴 합니다만 일반적으로 이런 상수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들은 접근 제한을 디폴트 이런 것보다 아니고 모두 공용으로 쓰기 위한 목적으로 상수 쓴다고 그러지. 그래서 퍼블릭을 쓰는 게 일반적인 표현이에요. 다 적용이 가능하긴 하나 그래서 의미만 두고선 살펴보도록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스턴스 변수 크게 필드라 하면은 뭐가 있다고요? 종류로 나누면 인스턴스 변수와 클래스 변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특징은 뭐냐면 뭐에 따라서 스테이틱이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인스턴스 변수 보실 수 있고요. 그럼 파이널 필드 용어는 여기 위쪽에 들어가겠다지. 그죠? 여기 있는 파이널 필드 같은 경우에도 얘는 인스턴스 변수에 해당합니다. 뭐가 없으니까 스테이틱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지? 그러면은 스테이틱이 붙어있는 상수들은 뭐다? 네, 여기 있는 거야. 그지? 클래스 변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스테이틱 그냥 헷갈리니까 스테이틱 변수라고 불러주시는 게 나아요. 그지? 정적 변수 결국에는 메모리 공간을 여기 있는 거하고 여기하고 사용하고 있는 공간 자체가 다릅니다. 할당되는 공간 자체가 다릅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인스턴스 변수는 어디? 10이라는 메모리 공간이 할당이 되고 있고요. 스테이틱이라고 붙어있는 키워드들은 공유할 수 있는 메모리 성질을 갖고 있는 스테이틱, 정적 변수라고 불러주고 있는데 이거는 정적 메모리 공간을 사용해서 메모리 공간을 할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스테이틱이 붙어있는 것들은 그럼 접근할 때 객체를 만들 필요가 굳이 없어요. 접근할 때 어떻게 하시면 돼요? 클래스 이름으로 다이렉트로 접근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리고 여기 초기화 리스트 스테이틱에서 초기화합니다 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어디다가 그냥 필드 초기화가 일반적인 표현이에요. 필드 초기화를 일반적으로 합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필드 초기화를 일반적으로 표기합니다. 그래서 필드 초기화라는 부분들을 필드에다가 다이렉트로 초기화 하시면은 스테이틱 에어리어 초기화 부분이 후순이기 때문에 이거 수정하려고 하는 요령이다. 그지? 수정하기 위한 목적에서 들어간 코드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수정 불가의 의미로 접근이 불가능해지겠죠. 그지? 네, 불가능합니다. 그쵸? 파이널 필드는 그저 어사이먼트 적용이 안 된다는 표현 쓰고 있죠. 그지? 필드 초기화가 일반적인 표현이다. 그리고 여기 있는 파이널 스테이틱이 같이 붙어 있는 것들은 성질을 우리 수정 불가와 공유의 성질을 나타내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런 것들을 뭐라고 부른다? 상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상수, 그냥 컨스트.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상수들은 보통은 모두 공유해서 같이 쓰기 위한 목적으로 쓰는 것들이에요. 대부분. 대표적으로 그래서 뭐가 있냐면 파이, 여기서 지금 파이라고 만들었습니다. 파이요. 언제 쓰냐고요? 네, 수학
계산할 때 제일 싫어하는 수학 같은 거 계산할 때 쓸 수 있는데, 저 수학이라는 거는 매스라는 클래스 라이브러리를 제공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제공하고 있는 매스요. M이 대문자 MATH 매스 클래스 점 찍으시면은 파이가 보일 거예요. 그죠? 여기도 대문자로 표기가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앞에 이클립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S 조그맣게 빨간색 F하고 그린색 F를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이거는 스테이틱 바이너리구나 라고 클릭하면 선택이 되고 있는 모습이지. 객체를 만들지 않고 다이렉트로 접근할 수 있어요. 어떤 성질 때문에? 스테이틱이라는 키워드가 붙어있기 때문에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요, 여기다가 내가 뭐 넣을 수 있냐고요? 그럼 매스의 파이가 접근이 가능하니까 내가 이거는 나는 3.14로 쓸게. 가능합니까? 네, 안됩니다. 왜요? 바이너리라는 키워드가 붙어있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보통 이런 것들은 상수라고 해서 상수 필드라고 불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일을 클릭해서 보시면은, 그죠? 스테이틱 바이너리 붙어있죠, 그지? 그러면서 보통은 이렇게 뭘로 되어 있다고요? 누구라도 사용하세요 라고 하면서 퍼블릭을 붙여놓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 아래 보시면은 스테이틱 바이너리 프라이빗이라고 되어 있는 것도 있죠, 그지? 이런 것들은 내부에서 사용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겠다, 그죠? 근데 꼭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가능하다고요. 가능한데 일반적으로 상수의 의미로 사용할 때 어디서 쓴다? 여기서 적용하셔서 모든 사람한테 공유해서 쓸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다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도 지수 표현식이 나와 있는데, 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그지? 퍼블릭이라고 되어 있는 매스의 누구요? 매스리. 아유, 저기 우리 아니에요. 또 딴 얘기 달래. 뽀로로 해서 보면은, 뽀로로 동화나라에 보면은 마법사가 매스리 하면서 인형으로 만드는데, 매스, 근데 걔는 미인지 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네. 이런 표현들이요. 특징만 기억하도록 할게요 라고 그죠? 네. 파이널, 그 다음에 스테이틱 키워드 여러분들이 구별해서 쓰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요 특징만 일단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메모리를 사용하는 목적인지 아니 수정이 불가능한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는지 살펴보시면 되겠고, 자주 보시는 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만들더라도 이런 상수 표현식이나 이런 것들을 만든다고 하면은 이런 것들 정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주 사용합니까? 아니요. 그나마 인스턴스 변수를 자주 제일 많이 쓸 거고요. 바이너리나 스테이틱은 여러분들이 아마 적용할 일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확하게 의미는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라고요. 그래서 키워드들에 대해서 살펴봤고, 대신에 이제 제공하고 있는 라이브러리, 좀 전에 봤던 것처럼 매스 클래스랄지 일부 어떤 제공하고 있는 라이브러리에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잖아요, 그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해석하실 수는 있어야 되겠죠, 그지? 그렇기 때문에 바이너리 붙어 있구나, 어떤 의미다? 네, 스테이틱이 붙어 있구나, 어떤 의미다? 이렇게 구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클래스의 구성 요소인 필드에 대해서 일단은 살펴봤고요. 추가로 해야 될 게 있긴 해요. 상속 관련한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 관련된 것들은 우리가 그 상속 시 필드가 어떻게 사용하는지 사용 요령에 대한 것들은 상속할 때 학습할 수 있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필드 배웠고요. 이후 나머지 시간에 이제 메서드하고 이제 생성자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에요. 알겠죠? 이렇게 일단은 필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